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이상하게 에너지가 빠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면 묘한 피로감과 허무함이 밀려오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내 삶의 흐름마저 무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흔히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운까지 갉아먹는 것처럼 보일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니체는 인간의 힘, 즉 인간의 에너지와 의지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예민하게 관찰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힘이 약한 사람이 반드시 약하다는 의미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힘을 스스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에너지와 가능성에 의존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활력을 갉아먹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니체는 이를 힘의 경제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양의 에너지, 의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스스로 채우지 못하면 타인의 힘을 통해 생존하려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자기 삶을 밀고 나가는 힘이 약할수록 타인의 삶을 잡아당기거나 의존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타인의 계획을 비웃거나 브레이크를 걸고 누군가의 도전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면 정말로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운을 갉아먹게 될까요? 이는 단순히 운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 에너지 흐름, 그리고 관계의 본질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제 니체의 사유를 중심으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먼저 니체가 말한 힘의 개념과 그 힘이 인간의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힘의 의지입니다. 그에게 힘이란 단순히 체력이나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 삶을 밀고 나가는 에너지,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적 추진력, 그리고 생명력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니체는 인간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내면의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 둘째, 힘이 부족해 타인의 에너지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와도 방향을 잃지 않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며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힘이 약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불안과 결핍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에너지에 기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의 성취나 행복을 보며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마이너스 에너지 결핍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서적 에너지가 부족할수록 타인의 감정과 성취가 위협처럼 보이기 때문에 타인의 흐름을 끊거나 불안과 비관을 전염시키고 충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에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행동을 약자의 도덕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스스로 힘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타인의 운을 갉아먹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반응적 인간입니다. 반응적 인간은 스스로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행동과 감정에 반응합니다. 이들은 삶을 창조하는 대신 타인의 삶에 개입하고 부정하고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관계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이처럼 니체는 인간의 의지와 에너지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힘의 결핍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현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니체의 말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하면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라고 말하며 의욕을 꺾는 사람들. 그들은 악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움직임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합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불안이 일어나고 결국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결핍이 만드는 행동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파트너나 가족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하면
괜히 힘들지 않게 그냥 지금처럼 살아. 그런 건 너랑 안 맞아. 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성장을 막는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정말 상대를 걱정해서라기보다 자신의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성장하면 비교가 심해지고 자신의 무력함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항상 남에게 기대거나 남이 대신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들은 타인의 시간을 계속 소모시키고 주변 사람의 정신적 여유를 잠식해갑니다. 이들은 자신이 타인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상한 피로감, 의욕저하, 감정 소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왜 이렇게 삶이 무거워지지? 바로 그 지점이 니체가 말하는 힘의 경제학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운과 에너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타인의 운을 갉아먹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니체의 철학은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먼저 회복하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안, 질투, 불행이 나의 감정까지 흔들지 않도록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나의 중심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둘째, 상대의 말이 나를 흔들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지 나의 진실은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타인의 감정은 더 이상 나의 방향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셋째, 의존적 관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나의 에너지로 버티려 하는 순간 그 관계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 부분은 스스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힘을 충전하는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자만이 자기 힘을 창조할 수 있다. 즉, 자신만의 시간, 성장, 성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워 보이지만 중요한 실천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고치려 할수록 오히려 에너지는 더 빠르게 소모됩니다. 상대의 패턴은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 패턴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힘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어떤 순간에는 감정이 흔들리며 또 어떤 관계에서는 의지보다 불안이 더 빠르게 앞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약함이 어떻게 타인에게 전해지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힘의 결핍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부드럽고 의존적이며 때로는 배려심이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타인의 에너지를 빌려 균형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패턴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면 기쁨보다 허탈감이 남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 곁에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감정까지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과잉 동일시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마치 두 사람의 삶을 동시에 짊어진 것처럼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건강한 힘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내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관계에서 떠안고 있는 감정은 누구의 것인가? 만약 그 답이 타인의 감정이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내 에너지의 일부를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타인을 돕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을 통해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정말 강한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이 충분히 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고통을 담담히 바라보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인을 돕는다면 그 도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결국 자신도 지치고 상대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균형한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든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나 자신의 힘입니다. 내 힘이 단단해질 때 타인의 불안은 더 이상 나의 불안이 되지 않고 타인의 결핍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니체가 말한 자기 힘으로 서는 인간, 즉 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간이 됩니다.